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병원 치과 구강아간면외과 전문의 박창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치과 보철과 전문의 인희진 교수입니다. 먼저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대화형 AI가 그려진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엑스레이, 치아와 잇몸의 정보, 여기에 컴퓨터상의 임플란트의 위치, 거기에 따른 보철을 결정하고요. 그 위치에 그대로 심을 수 있는 수술용 틀 또는 가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가이드 또는 디지털 임플란트의 4가지 요소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분의 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치과 CT를 촬영하고 치아와 잇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구강 스캐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플란트와 보철물의 위치를 결정하는 컴퓨터 작업을 하게 되고요.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틀 또는 수술용 가이드를 디자인하고 3D 프린터로 출력하였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수술 당일 오셔서 수술하고 준비된 임시보철을 바로 넣는 이러한 과정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임플란트를 가능케 하는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저희 병원은 더 정확한 진단과 더 편안한 치료를 위해 최신 디지털 장비들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비는 비소 G7이라는 3D 치과 CT입니다. 치아와 턱뼈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고해상도 엑스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반 엑스레이보다 훨씬 정밀해서 임플란트 위치나 신경의 위치까지 아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리오스5 구강 스캐너입니다. 이 장비는 입안을 작은 카메라로 스캔해서 치아 모형을 3D로 바로 화면에 나타내주는 장비입니다. 덕분에 예전처럼 치아 본뜨는 재료를 오래 물고 있을 필요가 없이 편안하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치아 상태를 디지털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크래프트 5X 밀링 머신입니다. 이 장비는 디지털로 설계된 치아 보철물을 정밀하게 깎아 만드는 3D 조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재료를 오축으로 세밀하게 가공하기 때문에 보철물이 보다 더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제작되도록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DLP 플러스 3D 프린터입니다. 치과 모형, 임시 보철물 또는 수술 가이드를 3D로 빠르고 정확하게 출력해주는 기계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장비는 치료의 모든 과정을 더욱 정확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러한 장비를 활용한 치료 과정에 대해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임 교수님이 설명하신 각 장비를 활용한 치료 과정과 증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의 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치과 CT를 촬영하고요. 환자 치아와 잇몸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스캐닝한 정보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합치게 됩니다. 합친 이후에 그 정보상에서 임플란트의 개수와 위치를 결정하게 되고요. 이러한 위치에 바로 임플란트를 심고 보철을 올릴 수 있도록 수술용 틀 또는 수술용 가이드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표적인 증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앞니입니다. 저희 치과 의사들은 앞니 치료가 사실 가장 어려운 고난이도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환자는 젊은 환자임에도 이와 같이 약간 위치가 다르고 변색된 치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뽑으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임플란트를 심은 이후에 임시보철까지 당일에 올려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원데이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뼈와 어느 정도 붙은 이후에는 이전 치아보다 훨씬 이쁜 보철물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증례는 바로 전학 증례라고 생각합니다. 윗턱, 아래턱, 상악, 하악을 동시에 임플란트 치료하는 것인데요. 이 환자분은 이와 같이 구강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당일 더 이상 살릴 수 없는 치아들을 발치하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었고, 임시 치아를 이용해서 임시 보철물,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최종 보철물까지 예쁘고 기능 좋게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교수님, 특히 환자분들은 병원에 몇 번이나 와야 하는지를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플란트 치료는 1회 방문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당일의 발치, 임플란트 식립, 또 여러 디지털 작업을 통한 임시 보철까지는 가능하지만 이후에 임플란트가 뼈에 붙는 것을 확인하고 최종 보철물 장착을 위해서는 3회에서 4회 정도 추가 내원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데 임플란트 치료는 안전한가요? 대학병원에서 임플란트가 더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분의 경우 병원 내 다양한 과들 간의 협진을 통해 환자분의 전신 상태를 고려해서 수술 계획을 구상하고 수술합니다. 이를 통해 임플란트 수술의 합병증과 그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피검사와 수술 전 검사 철저히 진행하고, 그리고 보여드린 최신의 장비들로 혹시 모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급의 치과에서는 여러 전문과, 예를 들어 수술을 하는 구강외과 전문의와 보철을 만드는 치과 보철과 전문의가 각각의 영역에서 협진하기 때문에 최상의 진료가 안전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을까요? 임플란트 자체의 10년 생존율이 평균 90% 이상으로 보고될 정도로 임플란트 치료는 이제 확립된 치료 방법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임플란트는 기존의 방법들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하면서 보철물도 정밀하게 제작되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통한 전문가 관리를 받으시는 경우 장기 사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즉, 관리만 잘하시면 자연치와 비슷한 기간 동안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의 임플란트 치료 비용이 환자분들에게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대학병원급의 임플란트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플란트 비용은 단순히 임플란트 하나의 가격이 아니라 여러 부품, 최신 장비의 활용, 그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 그리고 다양한 과들 간의 협진을 통해 안전한 진료를 제공하고요.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생존율이 높은 임플란트를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엄청난 임플란트의 강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많은 수의 임플란트 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치료를 망설이시고 계신 분들도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 치료로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임플란트는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가 협업하는 구조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